이번 2016년 라마단 기간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에서는 또다시 팔레스타인 10대가 유대인 정착촌 가정에 진입해 13살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이 페이스북에 테러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영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스라엘 장관들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영국 제1야당 대표 제레미 코빈이 이스라엘 정부를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였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10대 팔레스타인인이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한 가정에 침입해 13세 소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 팔레스타인인이 헤브론 외곽 키르야트 아르바 정착촌 집에 침입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소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는 예루살렘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상처가 깊어 숨졌습니다. 범인은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범인이 헤브론 외곽 바니나임 지역 출신 모하메드 나세르 타라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숨진 소녀가 미국 시민으로 할렐 야파 아리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잔혹한 테러 행위라며 소녀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밤에는 이스라엘 네타냐에서 이스라엘 남녀 2명이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이틀간 비슷한 사건이 3차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1일에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경찰을 칼로 찌르려 한 팔레스타인 여성이 사살됐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약 5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2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대인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9월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의 흉기 및 총기 테러로 이스라엘인 33명, 미국인 2명, 에트리아인과 수단인 각각 1명씩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 213명 대부분은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과격 시위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의 테러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투기가 현지 시간 2일 가자지구 내 하마스 관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 지역으로 로켓포 공격을 감행한 후에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날 새벽 가자 남부에 있는 하마스 연계시설 등 목표물 4곳을 타격했습니다. 피터 러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로켓 공격은 가자의 테러리스트 그룹이 우리의 공동체와 국민, 어린이 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에서 날아온 이 포탄에 가옥 한 채가 부분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즈는 라마단의 우울한 풍경을 전하면서 성월인 라마단이 새로운 테러 공격을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라마단 기간 동안 숱한 테러 공격이 자행돼 전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이 쓰러졌습니다. 41명이 숨진 지난달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36명이 희생된 지난달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국제공항 자살폭탄 테러, 22명이 사망한 지난 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레스토랑 인질극,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쇼핑몰 테러가 라마단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바그다드 테러의 경우 사망자가 계속 늘어 4일 현재 어린이 25명을 포함해 모두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라마단 기간은 지난 5일 오후 7시 58분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이 페이스북이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공공안보장관은 2일 채널2와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청년 다수가 페이스북으로 이스라엘 반대를 선동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그러한 내용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테러를 막으려는 이스라엘 경찰에도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장관도 3일 이스라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단순한 알고리즘만으로도 살인을 선동하는 동영상을 막을 수 있다며 페이스북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스라엘 측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페이스북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세계 안전관련기구 정책 이반자들과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제1야당 노동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부를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비유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고 CNN 등 외신들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날 노동당 반유대주의 관련 조사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슬림 동료들이 IS나 IS 관련 단체에 대해 책임이 없듯이 이스라엘 동료들도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에 영국 내 유대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정당도 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도 성향의 애쉬 아티드당의 아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코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 무고한 이스라엘 어린 여자아이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극악한 테러주의자의 공격에 숨져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 시기에 이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대표적 야당 대표가 이스라엘을 IS에 비유한 것은 당내에서 반유대주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돕기 위한 1만 톤의 인도적 구호 물품을 실은 터키 선박이 3일 이스라엘의 애쉬도드 항구에 도착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도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일 늦게 터키를 출발한 이 배에는 식품과 장난감, 의복 및 신발류 등이 실려 있다고 터키 비상대책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 관계 정상화는 공교롭게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테러 습격 직후 물꼬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은 터키가 이스라엘의 대테러 작전 및 정보 전력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다시 손을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더 나아가 터키와 이스라엘의 재회를 터키가 러시아에 손을 뻗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정부와 그 뒤에서 급격히 기세를 올리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터키 정부가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언제까지고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예측했습니다. 터키 집권 정의발전당은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 집단 하마스와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면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도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